미국 시장의 장기도 버블이고 단기도 버블인 경우, 고점인 경우는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중국의 딥시익이 나오면서 트리거 역할을 한 거거든요. 미국 증시는 단기 하락에서 이제 중장기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 밸류에이션도 버블이고 단기 밸류에이션도 버블이에요. 미국 시장의 장기도 버블이고 단기도 버블인 경우, 고점인 경우는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단기는 버블이어도 장기는 버블이 아니던가 이랬었는데 2000년 IT 버블 이후로 처음으로 장기도 버블이고 단기도 버블인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약세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는 95% 이상, 이고 한 5% 정도 확률로 한 번 더 갔다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약세장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확률적으로는 정기분포상 양 끝단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다가 더 가면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줄인다고 다 줄이는 건 아니니까 주식 비중을 웬만큼 줄여놓고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부담 없는 수준 갖고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좀 땡큐죠. 뭐 여기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확률로 봤을 때 95대 5 정도 되니까 여기서 약세장으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많이 팔아놓고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놨으니까 뭐 룰랄라죠. 뭐 내려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포지션이 좋다는 거죠. 예, 올해 이 정도 스탠스로 가야지 그 사단이 안 나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강하니까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이 이제 심리적으로 유포리아 단계에 있느냐, 고점에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유포리아 단계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그래서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예, 더 이제 대중이 한번 포모가 확 일어가지고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슈팅이 일어날 수는 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도 그냥 확 일어나고 확 꺼지는, 그러니까 고점을 이렇게 탁 찍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중국의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확률이 더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랠리 확률이 있었는데 한 5% 정도 있었는데 그게 더 떨어진 거 아니냐. 그 중국의 딥시익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부러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은. 저 같으면 무조건 팔 것 같아요. 뒤에 안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AI 버블의 이 주도주였던 엔비디아가 완전히 이제 추세 이탈하고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5%의 확률로 한번 마지막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또 줄지 않았을까. 절반 이하로.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였던 게 한 2, 3%로 줄지 않았을까,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뭐 2, 3% 확률이니까 어쨌든 없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뭐 한 번 있을 수는 있죠, 랠리가. 근데 그거는 그걸 바라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뭐 주식 몰빵해서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주식 투자는 항상 좀 쌀 때 열심히 사가지고 비싸지면 대충 이렇게 먹고 나와야 돼요. 막 꼭 부러지고 폭락할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요. 대충 먹었으면 많이 먹었고 밸류에이션 지표 보니까 둘 다 너무 높네? 이러면은 대충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 먹을 거 주고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꼭지까지 먹으려고 하면 꼭 사고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때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뭐 요번에 다시 또 이제 반등했다가 올해 1월에 반등했다가 2월에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딥시익에 대한 어떤 AI 버블이 약간 꺼지는, 그게 반도체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한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디스카운트 감안하면 이제 1월달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어저께 급락했던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선을 깨고 내려와서 앞으로 며칠 동안 다시 이제 어제 빠진 자리를 다시 복구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고, 올해는 저희 그 추정치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작년 가을서부터 경기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6년 여름 정도까지가 하락 사이클이거든요. 이 하락 사이클에서는 사실 주식이 강세장이 오기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2,400, 500이 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인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잘해야 버티는 거죠. 잘해야 박스권을 버티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 약세장이 올 때, 우리나라도 같이 밀린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한 2,100, 2,000, 이 정도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아주 하단이거든요. 패닉 구간. 이 정도 선까지도 한번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뭐,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2,400 이하는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버티고 연말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버티다가 이제 미국 무너지고 막 전 세계에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밀리면서 뭐 2,100, 2,000 한번 찍고 가든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조금 타이밍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별로 안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타이밍은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을 봤을 때 올해 한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 4분기 정도면 그게 이제 2,400이 됐든 그 당시에 2,100이 됐든 어쨌든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조금 우량한 이제 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국내 시장도 단기적으로 한 1, 2년 보고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투자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우량주들 중에서 좀 좋은 거 투자해야 되겠죠. 방산주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조선주, 방산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계열하고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섹터나 이제 그 종목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만 가끔 코멘트를 드리고 많은데, 섹터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섹터는 역시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정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중국에 좀 피해를 좀 덜 입는 산업들. 금융위험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험이 어떤 상황인가를 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이렇게 급등하면 금융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이 악화되고 주가는 폭락하겠죠, 당연히. 근데 요 보시면은 요 선이 지금 요 선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저점까지 와 있잖아요. 금융 위험이 거의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때보다 위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돈이 막 팍팍 돌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잘 안 꺾이고 있는 거죠.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돌아서서 올라와야지 이제 좀 조정이라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쭉 내려오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위치예요. 위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거든요.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때가 고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도 가장 낮을 때, 위험이 가장 낮을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언제든지 요게 확 돌아서면 이제 이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았지만 요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지표가 요거거든요. 빅스. 이게 주식시장 유동성 지표인데 요게 좀 빨라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빠른데 이거는 돌아서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계속 가고 있지만 요거는 추세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긴 맞아요. 단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이렇게 자세히 지켜봐야 돼요. 이게 돌아서나 안 돌아서나. 이게 돌아서면 다 이렇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크리티컬한 위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는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보면 투자 심리가 너무 좋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낙관적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근데 아직까지 금융 위험이 이렇게 돌아서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욕심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지표가 돌아서는 거 보고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이고요.
근데 좀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돌아서는 거 맨날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뭐 이게 뭐 더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팔고 나와야 밸류에이션도 높고. 주식시장 쪽은 뭐 지금 미국도 이제 거의 고점에 와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그 다음에 위험 선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희가 만든 건데 위험 선호 지수는 뭐냐면 이게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전한 쪽 섹터들하고 좀 성장성이 높은 그 섹터 간의 상대 비율이에요. 상대 비율을 가지고 미국의 S&P 500 지수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을 많이 하느냐, 안전한 주식 쪽으로 가느냐, 요 선호도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면 안전한 주식 쪽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 보면 약세장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장이,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서 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떨어지고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야 강세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다.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꺾이려고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렇게 꺾이면 좀 쉬어가지 않을까, 또는 약세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세장이 오겠죠.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으면 조정장인데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이런 때 꺾이면 충격이 커요. 보통 고점 대비 30%씩 40%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으니까 요거 지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꺾여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 좀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버블이 얼마나 큰 버블일까? 과거에 니프티 50 버블, 골드, 일본 니케이 버블, IT 버블, 중국 버블, 주택 버블은 뭐 얼마 안 되고, 이번은 기술적 버블이에요. 이번 버블이 보면 과거의 역대 버블 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기간도 길어요. 기간도 길었고. 이런 어떤 큰 버블이 있고 나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나무라는 게. 그래서 결국 언젠가 끝나는데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원래 버블 끝에는 유포리아 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막 미국 주식은 진리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대중이 한번 광기가 돌면 그 사실은 이제 비이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꺾일 확률, 그러니까 고점일 확률 95%, 지금 한 번 더 랠리를 하고 고점일 확률 한 5% 정도. 근데 그 확률이 그러니까 중국 인공지능, 저가 인공지능 나오면서 그 한 번 더 갈 확률이 5%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으로는 줄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미스키 모멘텀 모형인데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이게 버블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고 이게 꺼진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열정, 탐욕, 뭐 환상, 뉴 패러다임, 요게 이제 유포리아 단계거든요. 환상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게 유포리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천국에 와 있는 모두가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막 너무 웃음꽃이 피는 그런 단계인데, 24년이 요 정도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환상 정도 단계에 진입한 것 같고요. 요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25년에.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요 꼭지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꼭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요 단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랠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 틀리죠. 갑자기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관세 막 때리고, 이번처럼 또 보복관세 때리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대공황급으로 가는 거죠. 이제 국제 무역이. 그리고 막 중국의 그 AI가 막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미국의 독점이 깨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마지막 랠리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환경에 따라 틀린데, 저는 중국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봐요. 이게 마지막 랠리가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근데 나오더라도 이제 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면은 올해 한번 쉬고 내년에 나올지, 뭐 올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오면 정말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진짜 맥시멈 나오면 한 7천 정도? 예, 지금 6천이잖아요. 7천 정도 한번 찍으면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다 파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나와주면. 예,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 미스키 모멘텀 버블이 꺼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꺼져요. 한번 확 꺼졌다가 반등하면 현실 부정. 그 다음에 이게 반등하면 이제 불트랩이라고 하죠.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나, 이게 이제 조정 끝나고 간다. 이렇게 간다라고 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어깨 찍고 이제 그 다음에 공포, 이제 투매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블이 꺼지는데, 뭐 나스닥도 이렇게 꺼질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야만 역사적으로도 높다. 현재는 탐욕과 현상, 고점과 바로 어깨 밑에,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 정도 위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는 인디케이터가 꺾였다. 이제 인디케이터가 꺾이면 우리나라 되게 잘 맞거든요. 인디케이터 꺾였기 때문에 요번에 하락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진 거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꺾이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세장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약세장의 시작이라면 요 정도 선에서 안 끝나겠죠. 보통은 저점을 깨거든요. 1파, 2파 반등, 3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000에서 2100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3파 나오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여기서 버티는 게 이제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데 여기가 워낙 저평가 구간이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 갖고 있는 그 보유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입사를 94년에 했는데 증권사에 그때 막 개방할 때였거든요. 외국인 한도를. 그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쭉 빠져나가서 일정한 라인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비중이.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걔네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아직도 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빠졌다가 올라온다에 한 표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봐도 다 꺾이고 있죠. 기업 이익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형 펀드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년, 19년인데 이때부터 보시면 이렇게 확 빠져나왔다가 조금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레벨이 낮아졌잖아요. 레벨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살 때 여기만큼 다 못 채우잖아요. 반 채우고 다시 빠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이 돈들이 이제 처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인도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로 가고 있죠, 인도. 인도가 낫죠. 신흥국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떠난 시기가 언제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된 시기예요. 2018년. 무역 전쟁이 시작된 시기.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돈들은.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이게 보호무역이 시작되나?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되네? 이게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겠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잔뜩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왜 올라왔냐? 요때는 왜 들어왔냐? 요때 이제 잠시 반등했잖아요. 글로벌 경기도 반등하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경기 반등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돌아왔단 말이죠. 상승으로. 그러니까 조금 사보는 거예요. 사봤다가 다시 팔고 나가는 거죠. 반도체 꺾이니까. 근데 이제 레벨이 낮아졌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외국인들을 빠져나가는 추세다. 아직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저점 낮췄잖아요.